1066번에 1부터 30까지 짝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 어우 이거 문제 이거 기억할 만하다. 전체 숫자가 1부터 30까지래.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서 몇 개를 꺼내? 두 개의 수를 꺼내는 거지? 두 수를 꺼내는 거지? 두 수를 꺼내는 거지? 자, 그런데 그 두 수가 다 짝수야. 알았니? 근데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지. 얘들아, 이런 문제는 3의 배수에 대한 부분이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3의 배수해야 돼. 그러면 이 30개의 수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수를 갖고 따지는 거야? 15개 갖고 따지는 거지. 왜? 짝수만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1부터 30까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2부터 어디까지? 30까지야. 2부터 30까지의 짝수만 생각하면 돼. 15개야. 알았지? 그러면 그 15개 안에는 3의 배수가 언급됐기 때문에 3의 배수,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잖아. 그래서 이 원소들을 분류를 해줘. 어떻게 분류를 해주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3의 배수란 얘기죠. 그리고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걸로 분류를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할게요. 여기다가 A0다라는 집합의 형식을 표현하면 이거의 의미는 3의 배수다라고 생각해줘. 즉 3으로 난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라는 걸로 생각해줘. 자, 이렇게 하면 이건 3으로 난 나머지가 얼마인 수다? 1이다라는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3으로 난 나머지가 2인 원소를 갖는 집합이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도록 하자. 됐지? 여기에 원소 몇 개 있을까 그럼? 15개 중에 3의 배수? 3으로 난 나머지 1, 3으로 난 나머지 2는 고르게 몇 개씩 분포되어 있다? 15개, 그러니까 총 15개의 짝수인데 15개는 3의 배수, 3으로 난 나머지 1인 거, 3으로 난 나머지가 2인 것이 고르게 몇 개씩? 5개씩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니야. 맞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으로 난 나머지가 0인 짝수는 일단 6, 뭐 있어? 12, 18, 그 다음에 24, 30 해서 몇 개 있어? 5개 있듯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짝수 또한 몇 개 있다? 5개씩 있다. 5개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 여기 뭐 있지? 이거 4 있지? 맞니? 그 다음에 또 10, 16, 22, 그 다음에 28 해서 5개. 3으로 난 나머지도 몇 개 있겠어? 3으로 난 나머지가 2인 것도 5개 있을 거야. 뭐 있어? 2, 그 다음에 8. 다 6씩 차이 나잖아, 얘들아. 그래서 14, 20, 26 해서 이렇게 5개씩 있어요. 이렇게 일단 분류를 하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3의 배수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 15개 중에서 몇 개의 수를? 2개의 수를 선택하는데 그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죠. 그러면 그 두 수 얼마 있다 이제 만날 거야. 선생님 친구 중에 두 수라는 애가 있거든. 이 두 수.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친구인데 이 두 수, 이 근호가 있었어. 아주 수학 시간에 엄청 언급이 되는 이름이야. 자, 이 두 수의 곱은 얼마냐? 선생님이. 이 두 수요? 자, 이 근호를 벗기면 선생님 저를 벗겨요? 이건 진짜 이건 팩트야 이건. 자, 근호를 벗기자. 선생님 저를 벗기면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거야.
웃어 새끼야. 야, 두 수. 그 두 수를 A, B라고 할게. 오케이? A, B라고 할게. 자, 얘를 더해. 얘를 더해서 뭐의 배수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분류해봐.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려면 이 두 수가 뭐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가 되지 않아? 맞니? 3의 배수끼리 더하면 3의 배수 맞잖아. 그 다음에 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하고 3으로 난 나머지가 2인 거를 더하면 3의 배수 아니야? 해봐. 얘하고 얘 더하면 3의 배수들 아니야? 또는 세 번째.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뭐 이거나 이거나 같은 케이스이긴 하잖아. 맞아? 맞아? 자, 이걸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원소 5개가 있어요. 5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면? 2개를 꺼내면 그냥 3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중에서 몇 개 꺼내고? 뭐야? 하나. 이 중에서 몇 개 꺼내고? 하나. 그러니까 5실. 근데 5실은 그냥 5잖아. 굳이 이 형식을 쓰지 않고 계산해도 관계없어. 그 다음에 곱하면 되겠지? 이거 얼마야? 5시. 10. 얘는 얼마야? 25. 그래서 총 몇 개다?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두 수를. 더해야 되는 이유는? 자, 질문 끝? 더 있어? 어디? 70. 다섯 개의 대문자. A, B, C, D가 각각 한 개씩 적혀있는 5개의 공과 5개의 소문자가 적혀있는 5개의 총 10개의 공이야. 5개 탁하는데 대문자, 소문자가 같은 알파벳이 적혀있는 공이 A, A뿐일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지. 이건 그럼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건 사건 종결된 거야.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지수로 취급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대문자 B, C, D, E 그 다음에 소문자 B, C, D, E에서 어떻게 한다? 10개의 공이 5개를 택하는데 대문자, 소문자가 같은 알파벳이 적혀 있는 것은 A, A뿐이다. 야, 10개의 공 중에서 몇 개 택해? 5개 꺼내지? 5개 꺼냈는데 이미 2개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나머지 몇 개의 공을 더 꺼내면 돼? 3개의 공을 더 꺼내면 되지. 3개의 공을 더 꺼내는데 3개의 공을 더 꺼내는데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같은 알파벳이 적혀 있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접근을 어떻게 하면 되나? 대문자, 소문자가 같은 알파벳이 적혀 있는 공이 라지 A하고 A뿐이다. 라지 A하고 A뿐이다. 어떻게 3개를 꺼낸다. 3개를. 모르겠다. 그냥 다 따지죠. 근데 임의대로 그냥 따질게. 내 임의대로.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 일단 한번 분류를 해볼게. 어떻게 분류하냐면 야, 이 대문자 4개 중에 3개 뽑아도 되지. 소문자 4개 중에 3개 뽑아도 되지. 그 다음에 대문자에서 하나, 소문자에서 2개 뽑아도 되지. 거꾸로 2개, 1개 뽑아도 되지. 그렇게 다 나눠서 생각해보자. 알았어? 여기서 뭐라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모르겠어. 그 생각을 딱 떠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이 대문자에서 3개 뽑는 경우 대문자에서 3개 몇 가지야? 4시 3 4가지지.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소문자 이렇게 쓰자. 대문자,
소문자야. 그러면 여기에서 3개, 여기에서 0개, 여기에서 0개, 여기에서 3개. 세 번째, 여기에서 1개, 여기에서 2개, 여기에서 2개, 1개. 이렇게 케이스 나눌 수 있지. 자, 그러면 대문자에서만 3개 꺼내는 경우 몇 가지야? 4가지. 얘도 몇 가지야? 4가지야. 여기선 절대 같이 되진 않지. 근데 이거는 같이 될 수도 있어. 같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대문자에서 하나 꺼내. 그럼 대문자에서 하나 꺼내는 방법은 몇 가지야? 대문자에서 하나 꺼내는 방법은 4가지지. 근데 여기서 몇 개 꺼내? 여기에서 2개 꺼내야 되지. 소문자에서 2개 꺼내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가 이게 4C1이거든? 그럼 얘는 4C2잖아. 그럼 이거하고 이걸 곱하면 되긴 할 것 같지.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얘하고 얘를 곱하면 이 4C 얼마예요? 4C1, 4C, 4C 6입니다. 그럼 이걸 곱하면 몇 가지 경우가 나와요? 24가지 경우가 나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뭐를 주의해야 돼? 여기에서 하나 꺼낸 거하고 소문자에서 2개 꺼낸 것 중에서 짝을 짓는 경우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 경우가 되는 건 다 빼줘야 되지. 맞아? 그러면 만약에 얘가 B인 경우, 얘가 B인 경우, 얘 B면 안 되지. 그러면 얘 B인 경우 여기에서 하나를 더 꺼내잖아. 2개 꺼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쌍을 짓는 경우가 3가지가 발생이 돼.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 얼마 빼줘야 될까? 빼야 될 게 있어. 짝을 짓는 경우 빼줘야 되잖아. 왜 12야? 다시 얘기할까? 이걸 꺼냈어. 이거 하나 꺼냈어. 이걸 하나 꺼냈어. 얘가 B가 나왔어. 근데 얘를 2개를 꺼냈어. 2개를 나왔는데 2개 중에 하나가 B야.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인 경우? 나머지 하나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 경우는 다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 빼줘야 돼? 얘가 대문자 B를 꺼낼 때 3가지지만 얘가 C면은 또 3가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몇 가지를 빼줘야 돼? 3 곱하기 4, 12가지를 빼줘야지. 그래서 얼마야? 12죠. 맞아? 근데 이것도 굳이 따질 필요 있을까? 이것도 어떻게 될까? 위의 경우와 같지 않니? 대문자, 소문자의 형식만 바뀐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몇 개를 빼줘? 12를 빼주니까 얘 12. 그래서 이 숫자들을 다 어떻게 한다? 더하면 된다 이거지. 어떻게 이해되니? 이건 선생님의 풀이법이야. 그냥 떠오른. 그러니까 모르면 분류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분류되는 사건이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케이스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뒤에 있는 풀이에 의존하면 안 돼. 사실은 뒤에 있는 풀이는 뭐냐면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 미리 알고 푸는 경우는 딱 암기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한계가 있어. 자, 질문 더 있어? 이것도 떠올리지 못하잖아. 이것도 떠올리지 못하면 사실은 참 밑바닥 수준이긴 하지만 졸라 다 나열해버려. 24가지밖에 안 되잖아. 물론 그러다 빠뜨리는 경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간에 맞추는 게 최선이잖아. 10점 받는 것보다 낫지 않아? 자, 미안하다, 분기억을. 자, 몇 번이야, 그러면? 유형 75번부터요? 어디? 72번부터? 유형 4번부터요? 72번? 질문한 거야? 1075번. 1부터 15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자연수를 택하여 곱했는데 3의 배수가, 야, 이게 또 뭐야? 3의 배수래잖아. 또 3의 배수 졸라 나오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1부터 15야. 그런데 4개의 자연수를 택해서 곱했어. 4개의 자연수를 택해서 곱했어. 4개의 자연수야. 근데 곱했는데 뭐의 배수야?
네 개의 자연수가 A, B, C, D라고 해봐. 얘네들을 곱했어. 얘네들을 곱했는데 얘가 3의 배수야. 그러면 곱해서 3의 배수니까 결국 4개의 수 중에 적어도 하나만 3의 배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3의 배수일 때,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하나가 3의 배수일 때 2개가 3의 배수, 3개가, 4개가 너무 많지. 어떻게 올 마이너스 낫을 이용해 볼까? 그럼 얘는 그냥 올이야. 올은 다른 조건 없어요. 그냥 15개 중에 몇 개를 꺼내요? 4개를 꺼낸 게 올입니다. 근데 15개 중에 4개를 꺼내서 그 4개의 수를 곱할 때 3의 배수도 있고 3의 배수가 아닌 것도 있지. 그러면 뭐인 걸 빼버려. 3의 배수가 아닌 걸 빼버리면 되지. 3의 배수가 아닌 걸 빼려면 이 4개의 수가 다 뭐의 배수가 아니면 돼? 3의 배수가 아니면 되지. 그러면 15개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거 몇 개야? 아까 얘기했잖아. 15개야. 15개면 3의 배수. 3으로 난 나머지인 거 3회로 난 나머지가 2인 게 고르게 몇 개씩? 5개씩 있잖아.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게 몇 개 있어? 10개 있어. 그 10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면? 4개를 꺼내서 곱하면 3의 배수가 아니잖아. 이 숫자는 크지만 계산은 가능하지? 오케이? 과도한 리액션은? 자, 질문 끝? 유형 5번부터니? 몇 번부터니? 5번부터야? (1077번에) 자, NCR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어떻게 하게만 한다? 뽑는 걸로 끝난다. 그런데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뭡니까? R팩이에요. 그러면 얘는 곱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R개를 뽑은 다음에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얘를 NPR이라고 하지. 근데 NPR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의 의미가 더 중요해. 그러면 문제 봐봐. 남자 4명, 여자 7명이 있네. 아이씨, 이런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남학생 1명, 여학생 3명을 뽑아요. 어떻게? 뽑아. 거기다 슬래시고. 뽑아. 첫 번째 작업이야. 남학생 몇 명 뽑아? 남학생 4명. 4명 중에서 1명 뽑아. 맞아? 이런 4C1라는 형식 안 쓰고 그냥 4라고 해도 돼. 여학생은 몇 명 뽑아? 3명 뽑아. 몇 명 중에서? 그럼 당연히 곱해야 되겠지. 자, 이걸로 게임 끝난 게 아니야. 어떻게? 이 뽑은 사람을 어떻게 한대? 일렬로 배열해. 몇 명을 뽑았는데? 그럼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4팩 맞아? 그리고 곱하면 끝난다 이거지. 이거는 순서를 고려한 행위까지 포함시킨 경우의 수. 됐어? 자, 됐어? 자, 넘겨봐. 다음. 자, 함수의 개수를 적용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시험제 100% 출제되니까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이거 듣고. 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야.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자, 시작할게.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어. 아니,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원소가. 알게 있다 이거고. 얘는 몇 개 있다? n개 있다 이거야, 공역의 개수가. 자, 여기다 선생님이 조건 달고 그 개수 구하는 공식 알려줄게.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하라.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 얘네들이 반드시 하나씩만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선택한 거 얘가 또 선택해도 되니 안 되니? 선택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중복순열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중복순열 내용이 빠져 있죠. 자, 그냥 용어만 알아두세요. 이건 중복순열. 그러면 중복순열은 공식이 필요 없어요. 공식을 외울 필요 없어. 그래서 얘기 안 해. 자,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얘도. 왜냐하면 얘가 선택한 걸 또 선택해도 관계없으니까. 그럼 이 얘네들이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n가지씩이지. 그래서 얘는 n의 r제곱이야. 이거 공식 외워. n의 r제곱은 뭘까? n이 뭐의 개수? 이게 뭐의 개수? 이게 공역의 개수고. 이 r이 뭐의 개수? 이게 정역의 개수를 얘기한다. 자, 두 번째. x1이 x2하고 다르면 fx1이 fx2하고 다르다. 자, 이게 모르면은 어떤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거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똑같아. 구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대해서는 구별할 필요 없어. 그러면 얘들아, 표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럼 이 명제의 뭐도 참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fx1이 fx2하고 같으면 x1하고 x2가 어떻다? 같은 것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기라는 것은 똑같은 물음이야. 자, 이건 뭐의 함수 개수 구하기? 1대1 함수 개수 구하기.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라 라고 문제를 내면 그 선생님이 좀 수준이 열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우리말이잖아. 알았죠? 1대1 함수, 1대1 대응 우리말.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함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대응 다시 얘기했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된다고 그랬지. 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첫 번째, 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그런데 얘는 n-1. 왜냐하면 얘가 선택한 거 건드리면 안 돼. 그럼 얘는 이제 가지수가 하나씩 떨어지지? 가지수가 하나씩 떨어지니까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숫자가 얼마까지 곱해지느냐? 바로 R개 개수만큼 곱해지겠지.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는 NPR이야.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고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개수 구하는 거는 바로 순열이야. 알았어? 근데 이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게 개수 몇 개인지 알면 그냥 나오잖아.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죠. 구하는 요령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 x1이 x2보다 작으면. 작을 때 fx1이 fx보다 작은 거. 이면 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 또는 이거이면 fx1이 fx보다 작다. 같은 거야, 같은 거. 이렇게 묻나 같은 거야.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x1입니다. 여기가 x2의 x좌표가. 여기 y축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의 좌표가 fx1이야. 여기의 좌표가 fx2지. 맞아? 그러면 이 얘기는 얘가 얘보다 더 작을 때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 fx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증가함수의 개수로 물어보는 거.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이때는 무슨 방법을 쓰느냐? 잘 들어. 이거는 NCR, 조합의 개념이야. 여기서 N은 공역, R은 뭐의 개수? 정역의 개수야. 자, 이거를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해.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동반을 해서 같이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역의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합시다. 뭐 개수가 몇 개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역의 개수가 뭐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5개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의 개수 구하라? 간단해. 5의 세제곱이야. 끝나? 125. 그 다음에 1대1 함수? 개수가 이거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조건이지.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2가 선택하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3가지. 됐지? 이거는 이제 됐어. 이건 이제 확실하지?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라. 그래서 이제 잘 들으세요. 얘는 공역의 개수 몇 개 있나요? 5개 있습니다. 정역의 개수 몇 개 있나요? 그래서 5C3에서 몇 가지? 10가지의 이 조건을 만족한 함수의 개수가 나오는데 왜 조합을 쓰냐면 조합이라고 하는 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하면 끝나는 게임 아니야. 선택만 하면 끝나는 거지. 배열에 대해서 생각 안 했지. 그러면 이런 얘기야.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1이 2를 선택했어. 그러면 2는 1이 선택한 2라는 숫자보다 작은 거나 2를 선택하면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2는 선택할 수 있는 게 3부터지. 1이 선택한 수보다 큰 숫자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2는 선택하는 게 3 아니면 4야. 맞아? 2를 선택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럼 3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얘가 얘를 선택해. 얘가 얘를 선택해.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냐라고 묻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걸 일일이 찾자니 더 번거로워. 왜? 만약에 1이 1을 선택했어.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2 돼 안 돼? 1은 안 되지. 2 되지. 3 되지. 4 되지. 5는 안 되지.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분류되잖아. 하려니까 복잡하지?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정역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어. 공역이 몇 개 있어? 그럼 어차피 이 새끼들이 선택하는 것은 이 공역 5개 중에 몇 개야? 3개를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3개를 지정을 해버려. 얘라고 지정해버려. 아니 5개 중에 3개를 그냥 뽑아버리라고. 알았어? 뽑아버려. 뽑아버리면 얘는 필히 누굴 선택해야 돼? 1은 1을, 2는 3을, 3은 4를 당연히 선택해야 되지. 그러면 자동 배열되는 거 아니야?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 아니야? 배열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배열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공역 중에서 정역의 수만큼 뽑아버리면 끝나지. 그래서 조합이야. 알아듣겠어? 알아듣겠냐고. 그런데 1대1 함수는 왜 이거냐면 생각해봐라. 1대1 함수는 얘가 선택하는 거 있으면 얘가 선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선택할 3개의 수를 선택했다고 가정해봐. 1, 3, 4를 선택했어요. 맞아요? 1, 3, 4를 선택했지만 다시 1이 누굴 선택할 수 있어요? 1, 3, 4 중에.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4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뽑은 얘네들을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5개 중에서 3개를 꺼냈는데 그 3개를 일렬로 변하는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순열이 되는 거야. 1대1 함수는.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순서를 생각하면 돼? 안 돼? 이 조건 만족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이란 말이야.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왔을 때는 조합이다. 공역 중에서 정역의 수만큼 뽑아버리면 끝난다. 됐어? 됐어? 야, 내가 여기에다 문제 하나 더 추가할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오케이? 야, 이거 감소함수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방법은.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만족하고요. 이걸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고요. f2가
3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라. 이렇게 해버려. 여기다 이거 4까지 할게. 조건 하나 더 추가해. 이러면은 그냥 공식 암기해서 대입하면 되니까 너무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뭔가 추가된 조건이 있을 거라고.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F2는 3이다. 이미 얘는 3을 가르쳤지. 그러면 이 정역에 있는 2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러면 1은 말이야. 2가 선택한 3보다 큰 수를 선택해야 돼? 작은 수를 선택해야 돼? 작은 수.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대상은 몇 가지야? 그럼 2개 중에서 1이 선택할 거 하나 지정해버리면 되지. 그 다음에 3, 4는 4, 5 중에 선택하면 되지. 4, 5 중에서니까 2C 해서 합하면 끝나. 말 알아들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얘가 선택한 거 여기에서, 얘가 선택한 거, 얘가 선택한 거 여기에서. 오케이? 이해됐어?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더라 이 얘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또 선생님이 추가할게. 잘 들어봐. 또 문제를 추가할게. 야, 얘네들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큰 숫자를 선택해도 5 이상은 5보다 큰 숫자는 선택 못하지. 아무리 작아도 1 이상은 선택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만약에 얘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F1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 표현 아니야. 그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럼 얘는 F2다라는 표현 아니야. 그래. 그지? 그러면 F1, F2, F3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만족한다. 이 조건, 이 얘기 안 하고요.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한다고. 이게 이 내용이야. 안 그래? 1이 선택한 함수값은 2가 선택한 함수값보다 작아야 되고 3이 선택한 함수값보다 작아야 돼. 이게 바로 증가함수잖아. 맞아? 그럼 여기다 딱 얘네들은 아무리 작아도 1이고 아무리 커도 5죠.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이거 얘기 안 하고 정역, 공역, 나발 그런 얘기 없고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이것도 5C3이야. 얘 맞아? 1부터 5까지 숫자가 몇 개 있어? 자연수가 5개가 있어. 얘 다 서로 다른 것들이지? 서로 다른 거 몇 개 선택하면? 3개 선택하면 오케바리? 그럼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다고. 자, A, B, C는 자연수래. 무슨 수? 자연수래요. 그런데 이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 구하라 그랬는데 이 순서쌍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이거의 순서쌍의 개수. 똑같아. A, B, C 1부터 5까지 자연수 몇 개 있어? 5개 있지? 여기 등호 있어 없어? 등호 없지? 그러면 이 순서쌍의 개수도 5개 중에 3개 선택하는 방법의 수로 끝나는 거야. 네? 그런데 문제를 좀 지금 잘 들어야 돼. 들어봐. 이건 이제 이해된지 여기 등호 없잖아. 그런데 선생님 여기다 이제 등호를 넣어버렸네. 여기다가. 와 복잡해지지. 그럼 얘는 등호를 넣었어. B하고 C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그럼 이 문제는 두 가지 풀이법이 있어. 이렇게 됐을 때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고 그 다음에 B하고 C가 같고 C는 5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이거나 또는 이거이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B하고 C는 같지? B하고 C가 같으면 1부터 5까지 숫자는 몇 개야? 5개예요. 5개. 5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면 되죠? 3개요? 2개만 꺼내면 되죠. 어차피 B하고 C는 같으니까 서로 다른 게 2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5개 중에서 뭐? 그럼 되지. 얘하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지 서로 다른 경우니까. 동의하니? 하는 방법 알겠니? 하는 방법 알겠어? 그런데 여기도 등호 넣어버렸네? 와, 너무 분류되는 게 많지. 이런 데서 해법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학년 과정을 넘어가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등호를 넣어버리면 너무 케이스가 많이 분류되잖아. 그런데 방법이 있어. 알고 싶어?
궁금해? 너무 오래된 위트지만 500원 있어? 너 이 새끼 방금 이 새끼 한 야,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야, 요걸로 얘기해 줄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뭐라고 답이? 이거 OC라고 그랬지? OC가 얼마야? 얼마? 이거 OC3이라고 그랬지? 사실 OC나 OC3은 똑같아.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맞아? 너 아프니? 어? 아씨, 나도 아프네. 그래서 총 몇 가지 나와? 몇 가지 나와? 이거 10이잖아. 20가지지? 20가지지?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네? 알았지? 그러면 다음 경우, 이 경우에서 너무 분류되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 케이스가 너무 많이 분류되지. 그래서 다음 경우까지 대비해서 선생님이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여기 등호 들어가 있지? 이 끝에 숫자에는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게 해줘. 여기 시작하는 숫자, 끝나는 숫자, 여긴 등호가 들어가게 해줘.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등호 없잖아. 등호 없으면 얘네들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거를 4라고 고치고 등을 넣으면 돼. 이런 게 신기해? 알겠지? 양 끝에는 등호 들어가게 하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간단히, 아까 답이 20이었잖아. 간단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얘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려요. 여기 등호 있죠? 사실 이게 등호가 없으면 너무 쉽지 않니? 등호가 없으면 답이 53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가 등호가 있지만 여기가 등호가 없게 해버려. 없게 하는 방법이 여기다 C 더하기 1하면 C 더하기 1하면 등호 빼도 되지. 그런데 여긴 등호 있게 하라고 그랬지, 끝에는. 그러면 여기는 등호 있게 하려면 여기를 5가 아니라 6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럼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A, B, C 플러스 1은 다 서로 다른 수들이지. 그럼 얘네들은 1부터 6까지 선택 대상이 6개지.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해버리면 끝나. 그러면은 얘는 6, 5, 4 나누기 3으로 시작해서 하게 되면 약분해서 답은 20까지 그대로 나오죠.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왜 좋으냐? 왜 좋으냐? 아까 이 경우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고 그랬죠? 너무 많다고 그랬죠? 많아, 안 많아?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 어떻게 하느냐? 여긴 등호 있게 하고 여기 A. 등호 없게 하려면 여기 등호 없게 하려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더하기 1을 해. 여기도 등호 없게 하려면 C 더하기 1 하면 안 되지. 더하기 1을 해야 되지. 더하기 1 하면 똑같잖아. 그럼 여기는 등호 있게 하라고 그랬지? 얼마? 7로 바꾸면 되지. 그러면 1부터 7까지 선택 대상의 숫자는 7개지. 그리고 얘네들은 다 서로 다른 숫자들이지. 그래서 7개 중에 3개 선택하면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문제가 여기 등호 없네? 여기 등호 없네? 어떻게 하라고? 양 끝에는 등호 있게 하라고 그랬잖아. 양 끝엔 등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A는 얼마부터다? 2부터다. 여기 등호 있고 여기 등호 있고 여기 여기를 4로 고치고 여기다 등호 넣으면 되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 빼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겠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문제는 등호 넣을 수 있지. 여기만 등호 있어, 여기만. 여기만 등호 있어? 됐어. 1, 여기 등호. 그럼 이거는 지우면 돼, 하나. 둘 중에 하나 지우면 되지. 어차피 같은 건데, 뭐. 그럼 여기는 등호 빼고, 여기 뭐야? C 플러스 1, 여기 6. 그래서 6, C 2하면 되지. 서로 다른 거. 오케이? 공식이 아니라 방법을 알으라고. 됐니? 그러면 이 문제도 들어봐.
이 조건 증가함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어. 아까 문제와 똑같은 거야 그럼. 됐어?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면 여기를 지우고 여기 더하기 1을 하고 이 숫자를 뭘로? 6으로 해서 6, C, 3 하면 된다 이 얘기야. 됐어? 원래는 하나가 더 있지만 그거는 지금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자, 요거 3개 기억해도 함수와 관련된 문제. 그러면 1082번에 선생님이 공식으로 안 적어준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하려면 반드시 동영상 참조하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 얘기한 거 아니니? 뭔가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가슴으로 느끼면 안 되지. 머리에 담아야 되니까. 뇌를 키워, 뇌를. 뇌가 작으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빙빙 구슬처럼 굴러다니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 자, 정의역이 1, 2, 3, 4가 있어. 야, 선생님이 확률 이 경우에서 이 파트는 대가야, 대가. 이건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아니야. 자, F1이 F2보다 작을 때 만족한 함수의 개수 구하라. 얘들아, 이 표현에 대해서 부담 느끼면 안 돼. 이거 얘기했지? 이건 그냥 함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이 나와도 되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나와도 되고, 맞지? 다 똑같은 말.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함수. 어? 자, 이거를 만족한 함수의 개수 구하래. 어라? 나머지 3, 4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네? 그럼 3, 4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요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해됐지? 이해됐지? 야, 그러면 이거 대소관계가 결정됐지? 이거 이렇게 할게. 이 함수의 개수에서 이렇게 얘기할게. 이미 대소관계가 결정된 거. 뭐가 결정돼? 대소관계가 1, 2, 3, 4, 5가 있어요. 이거를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야? 5팩이야. 그래, 5팩.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5팩이야. 알았지? 그런데 만약에 2하고 4는 큰 숫자가 무조건 뒤에 가야 된대. 어떻게 가야 된대? 큰 숫자가 무조건 뒤에 가야 된대. 알았지? 그러면 이때는 말이야. 이때는 2하고 4는 이미 순서가 정해진 거야.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고 또는 4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 120까지 5팩의 경우에서 안에는. 근데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이번에. 안 된다 이거야 이미. 2하고 4는 이미 자리 배치가 끝난 거야. 2하고 4의 경우에서만. 뭐 그런 것처럼 얘도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네들을 먼저 배정해줘. 그러면 얘네들 1과 2가 선택할 5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뽑아줘? 2개를 뽑아줘. 몇 개를? 2개를 뽑아줘. 알았어? 그럼 얘네들이 1과 2가 선택할 5개 중에서 2개를 만약에 2하고 3을 뽑았다. 그럼 얘는 당연히 얘는 당연히 얘가 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잖아. 자동 배치됐지? 그럼 나머지 3하고 4를 이제 선택해야 되지. 그럼 이제 3이 선택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몇 가지야? 함수의 개수라고 그랬잖아. 뭐의 개수?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앞에서 뽑은 거 또 뽑아도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3은 1과 2가 선택한 얘네들을 또 선택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3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5가지. 4는요? 5가지예요. 이 숫자들을 그냥 곱하는 거죠. 5C가 얼마입니까? 10이에요. 그래서 얘는 얼마요? 250가지의 방법의 수가 나온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고 공식 기억해도 제목은
직선 또는 선분의 개수지. 직선 또는 선분. 자, 일단 직선 또는 선분은 일단 주어진 점의 개수 갖고 따지는 거야. 점 갖고 따지는 거야, 점. 근데 일단 얘는 순서 고려하지 않는 거야. 순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다니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선분 AB하고요. 그 다음에 선분 BA하고 사요 달라요. 이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A점, B점, 이은 선분, B점, A점, 이은 선분은 같은 거잖아요. 직선, 직선대로 어때요? 같은 거죠. 그래서 순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순선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컨비네이션 조합이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점은 이렇게 있어. 점이 이렇게 있는데 한 직선상에 세 개의 점이 있지 않으면 전혀 신경 쓸 게 없어. 너무 간단해. 지금 보다시피 한 직선상에 세 개의 점이 놓일 수 없는 점의 위치지. 그러면 여기가 A, B, C, D이다라고 할 때 점이 현재 몇 개 있어? 5개 있지. 그렇다면 5개의 점을 이으면 이 두 점을 잇게 되면 이거 직선되죠. 또는 선분되죠.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몇 개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얘네들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잖아요. 이어버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어버리면. 맞습니까? 이렇게 이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총 몇 개 나오냐면 10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왜 10개가 나오느냐? 점이 총 몇 개 있어? 5개가 있어. 그런데 직선이든 직선이든 선분을 만들려면 점은 몇 개 필요해? 2개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OC2 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그러니까 한 직선상에 3개의 점이 이상이 없을 때는 간단하다고. 그냥 전체 점의 개수에서 몇 개의 점만? 2개의 점만 선택하면 끝나.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너무 간단한 거니까 문제는 이런 경우예요. 이거는 예전 수능 문제에 출제됐었던 내용이야. 여기 점이 몇 개 있지? 이 점에 대한 명칭을 안 붙여도 돼. 점이 총 7개 있지? 반원의 모양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직선의 개수나 선분의 개수 몇 개냐? 7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돼? 2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점이 만약에 A, B, C, D인데 이 A, B, C, D 4개의 점은 한 직선상에 있지. 그러면 몇 개의 점 이상이 있어? 3개의 점 이상이 있지. 그러면 만약에 이 4개의 점만 봐봐. 이 4개의 점만 보면 이 4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어봐. 이건 선분하고는 다르지만 직선의 개수를 생각해봐. 야, AB 직선하고 BC 직선하고 CD 직선 다 어떠니? 다 똑같아 버리지? 그런데 원래 이 4개의 점이 한 직선상에 있지 않다면, 한 직선상에 있지 않고 이렇게 4개의 점이 있었다면 직선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4C2개 만들 수 있는 거죠. 6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6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몇 개밖에 못 만들어요. 1개밖에 못 만드니까 전체 점의 개수에서 직선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한 직선상에 있는 점의 개수에서 직선의 개수 구한 걸 빼줘야 돼. 중복되니까. 뭐가 되니까? 중복되는 걸 빼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는 추가해야 돼. 왜 하나는 추가해야 돼? 하나는 있잖아 그래도.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바로 직선의 개수 구하는 요령이야. 오케이? 납득이 되니? 이건 뭐야? 그냥 전체 점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이건 뭐야? 한 직선상에 3개의 점 이상이 있는 거에서 만드는 직선의 개수. 그리고 하나는 더한다. 됐어? 이거 계산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복잡해지면 이렇게 돼요. 조금만 복잡하게 할게.
요 정도로 할게요. 이 점이 총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자, 12개를 갖고 12개의 점을 갖고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 그러면 아무런 생각 없이 12C 하면 끝나. 됐지?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한직선상에 3개의 점 이상이 있는 건 다 빼야 돼. 그러면 한직선상에 3개의 점이 있는 거 여기 있지 이거. 그러면 3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 있는 건 빼줘야 되잖아. 빼줘야 되는데 한직선상에 3개의 점이 있는 게 몇 개 있어 이게? 4개만 있는 게 아니야 병신아. 하나, 둘, 셋, 4개 있지? 왜 이 생각은 안 해? 이 생각은 왜? 왜 이 생각은 안 하냐고? 몇 개 있어? 8개. 그래서 곱하기 8을 해줘야 돼. 이거 빼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항질선상에 4개의 점 있는 것도 있지? 4개의 점 중에서 2개 선택한 거 어떻게 해줘야 돼? 또 빼줘야 되지? 한직선상에 4개의 점이 있는 게 몇 개 있어? 3개 있죠? 맞죠?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다 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도 하나씩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숫자 어떻게 해줘? 8 더하기 3은 해줘야 된다 이거야. 됐니? 자, 그래서 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NC2예요. 알겠어? NC인데 문제는 이 N개의 점이 한직선상에 있지 않을 때지. 그런데 한직선상에 있는 점이 L개가 있다.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해줘? 빼줘야 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류 다 해줘야 되지. 그리고 더하기 M 해줘야 되지. 이렇게 공식 쓰면 알겠니? 이렇게 공식 외우는 게 좋니? 아니죠. 이해하고 적용해야지.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되죠. 이 공식의 의미가 뭡니까? N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해서 직선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중복되는 건 빼줘야 되는데 이게 3개의 점 이상에서 발생된 점이지. 그게 몇 종류가 있다? M 종류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M은 더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공식으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케이스 알겠어? 이 케이스 알겠어? 자, 그래서 이 부분엔 없으니까 선생님이 추가할게요. 이거는 체크해도 N각형의 대각선의 총수 구하는 방법. 몇 각형? N각형. N각형은 당연히 3 이상이겠죠. 삼각형, 평면 도형은 삼각형 이상부터 발생되잖아. 그리고 N각형의 꼭지점은 N개지. 평면 도형 N각형의 꼭지점은 N개잖아. 맞아? 근데 얘들아 삼각형에서는 근데 대각선이 뭔지는 아니? 마주보는 꼭지점을 이은 선, 그게 대각선이지. 근데 삼각형에서는 마주보는 대각선이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그럼 몇 각형 붙어 있지? 사각형 붙어 있어. 그럼 사각형의 대각선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 오각형은 몇 개 있을까요? 오각형에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대각선이거든.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5개 있지. 이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공식으로 외웠을 거야. 뭐 아는 척은 하지 말고 물어볼 테니까 아는 척하면 그럼 대답도 못 하잖아. 자, 이렇게 한다. N각형의 대각선의 총수 NCE. 어라? 이게 뭐야? 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지. 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사각형은 6개잖아. 그럼 4C 하니까. 근데 대각선이 몇 개인데? 그럼 거기서 빼. 뭐를 빼냐? N을 빼면 돼. 이 말은 야 사각형이지. 그러면 꼭지점 몇 개 있는 거야 이거? 꼭지점이 4개 있어. 그러면 2개를 선택해. 어쨌든 대각선도 2점을 선택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6이거든? 그렇지만 변의 개수 몇 개 있어? 변은 대각선이 아니잖아. 그 변의 개수 빼야 되는데 이 변이 결이 뭐야? 이거 똑같잖아 이거. 오각형도 OC 변의 개수 빼줘야지.
맞니? 자,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뭐냐면 NC는 N으로 시작해서 두 개의 수를 곱하는 거지. 그리고 2로 시작해서 나눠야 되지. 이거 분수식 계산하면 통분하면 분모 2 맞아? 그 다음에 요거 N제곱 마이너스 N 여기다가 이거 곱하지. 그럼 얘는 3N이지.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3. 중학교 때는 이 공식을 외웠을 거야. 알았지? 이 공식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이건 변의 개수야. 뭐 변의 개수나 꼭지점의 개수나 똑같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자, 또 하나. 삼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시험제는 이렇게 나와. 그냥 똑같이 예전에 얘기한 이대로 그대로 나와. 아마 변별력이 경우에서 이번에 가장 변별력이 커. 합성할 수 있는 생각해야 돼. 근데 기억만 해서는 안 돼.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조금 심한 문제가 추가된 연습을 하면 충분히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어정쩡하게 경우에서 배운 학생들은 개 많아. 이번에 100점. 대각선 고점 몇 개예요? 오각형. 이거 대각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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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나와? 육각형은 다 일일이 찾을 수 없잖아. 그치? 그럼 십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 구하래. 와, 십각형? 가기 전에 그거 하는 새끼 있을 거야. 다 찾으려고 하는 새끼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안에는 없어야지. 그렇게 살 바에 그냥 틀리고 말아 그냥.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이 교점이 발생되려면 대각선의 교점이 발생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한지 아니? 어? 아니, 이 교점, 대각선의 이 교점이 발생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할까? 4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해답입니다. 그게 바로 키포인트야, 그게. 몇 개의 점 필요해? 4개의 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끝났어. 4C4, 5C4. 끝난 거야. 이거 오잖아, 이거. 끝났지? 그러니까 얘는 NC4야, NC4. 어디에 키워드가 있느냐 이거를 이해하면 보다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1087번에 선생님 지금 암기식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어? 한 평면 위에 있는 얘들아 이거 평면 위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비게 평면 여기 있고 이런 게 아니야. 평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을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평면 밖에. 직선 위에 있다, 직선 밖에 있다 이런 표현 쓰는 거야. 아 이거 나만 그렇게 이해했었나?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착각한 경우 있었거든. 우리말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얼마나 세심하냐.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줘. 너 어떻게 국어는 할만했어? 피곤할 게 뭐 있어. 자, 7개의 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상에 있지 않을 때 서로 다른 직선에게 에이씨 뭐야. 답은 70. 왜? 뭐라고 돼 있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상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죠?
어느 세 점도 한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그냥 두 개만 뽑으면 끝난다고. 됐지? 넘어가도 돼? 근데 문제는 그 외의 문제. 1088번 대각선의 개수 구하라고 하네. 다 얘기한 거지? 나머지 너희들이 한번 연습 좀 해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의 개수 구하기? 삼각형의 개수 구하기. 뭐의 개수? 삼각형까지밖에 안 나와. 사각형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이것도 물론 점이 n개 있을 때야. 점이 몇 개? 점이 n개 있을 때야. 얘들아, 이렇게 점이 있어요. 점. 그러면 점이 있으면 얘 삼각형이야. 삼각형도 생각해봐라.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CBA하고 이거 같은 삼각형이야? 다른 삼각형이야? 이거 같은 삼각형이지 이거. 그러면 ABC로 배열되나 점이 ABC로 배열되나 CBA로 배열되나 똑같은 거지. 그럼 이것도 순서를 생각한 거다 안 한 거다? 이것도 순서를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점을 몇 개 뽑기만 하면 된다. 3개만 뽑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53개지. 그만. 조용해. 잡음 들어가. 자, 맞니? 됐어? 점 3개만 선택하면 돼. 그치? 순선택 안 해도 되지? 근데 문제는 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그림하고 똑같이 해볼게. 이렇게 돼 있어. 점이 7개 있습니다. 삼각형의 개수 몇 개 만드느냐? 73. 이긴 하지만 문제가 한직선상에 3개 점 이상이 있을 때가 문제야. 여기가 A, B, C, D야. 그러면 이 3개를 선택했는데 그 3개가 A, B, C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는 건 빼줘야 되잖아요. 이 4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한 삼각형의 개수는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직선의 개수에선 더하기 1을 했었죠. 더하기 1한 이유는 그래도 하나는 있으니까. 하지만 삼각형에선 하나도 안 만들어지죠. 그럼 추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도 한직선상에 3개의 점이 있을 때 아까 이거 한 거와 똑같아 이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점이 몇 개 있어? 이거 아까 12개였지? 12개. 몇 개였어? 12개. 12개가 아니네. 15개. 12개로 하자. 그러면 이거 갖고 점 12개 갖고 삼각형의 개수 몇 개 만드느냐? 12C 3 해. 근데 빼야 될 게 있어. 한직선상에 3개의 점 이상이 있는 거 다 빼줘야 되지. 근데 3개의 점짜리가 몇 개 있어? 3개의 점짜리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라고 또 얘기할 거야? 또 몇 개 있어? 8개 있지? 8개. 그러면 그 중에서 3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들어진 삼각형 다 빼는데 그 종류가 8개 있더라 이거지. 또 한직선상에 4개의 점이 있는 거에서 3개 선택한 거 다 빼줘야 되는데 몇 개 있어? 한직선상에 4개의 점 있는 종류가 몇 개 있냐고. 3개 있지? 그래서 이거 다 빼줘. 근데 여기다 더하기 8 더하기 3 하면 되냐 안 되니? 이거는 안 되죠. 그래 삼각형 하나도 안 만들어지니까. 됐니? 자, 그러면 1092번에 공식으로 외우지 말라고 알았지? 팔각형, 삼각형의 개수 몇 개냐? 총 몇 개냐? 팔각형이니까 8개지? 그냥 83 하면 되지. 왜? 한직선상에 3개의 점 이상 있는 게 없으니까. 됐니? 8C3 어떻게 계산하지? 8, 7, 6 곱한 다음에 3, 1, 6으로 나니까 8, 7에 56만 하면 되지? 쉬운 6개다 이거고. 여기까지 이해된 거야?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경우하고 분배하는 경우. 여기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수월해졌는데. 야, 오늘 한 수업들 다 기억해야겠지? 내가 분명히 장담하건데 너희들 이거 복습 안 하면 다음 주에 다 까먹어. 다 까먹어. 선생님 그때 뭐라 했는데 막 답답해지고 막.
제목을 잘 들어. 분할 또는 분배가 아니라 분할과 분배야. 그러면 이 분할과 분배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이 분할은 나누는 것이고 분배는 나누어 주는 거야. 나누어 주는 거. 이런 어휘의 의미의 차이가 있다. 아니, 어휘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건 순서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순서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이거는 나누어 줘야 되니까 순서를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뭘 알아, 알기. 자, 또 얘기를 해야겠지? 예를 들어볼게. 아, 저 새끼는 진짜 뭐 붕어 새끼도 아니고 저렇게 집중력이 떨어질까? 붕어 새끼하고 닭 새끼하고 IQ가 똑같아. 3이야, 3.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 붕어 새끼가 왜 3인 줄 알아? 이렇게 물속에 붕어 새끼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붕어 새끼가 있어. 낚시꾼이 낚시해서 낚싯바늘 딱 걸렸어. 그래서 아이씨, 잔챙이라서 다시 놔줬어. 다시 놔줬는데 이 멍청한 새끼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또 물어, 이걸. 닭 새끼 있지, 닭 새끼. 닭 새끼는 무조건 다 쪼아 먹지. 다 쪼아 먹어. 그러다가 모래주머니 걸러가지고 다시 내뱉잖아. 그 자기가 내뱉은 걸 다시 한 바퀴 돌아와서 또 먹어. 선생님 졸라 연락에 설명하고 있다가 아이 자꾸 욕이 나오네. 선생님께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다가 딱 얼굴을 보면 너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여자친구가 태거나 있잖아. 어제 말은 무슨 말 쓰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자, 분할과 분배 시작한다. 보세요.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이 6명을 세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그랬어. 대표적으로 세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알겠지? 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세 조에 대한 명칭은 없어. A조, B조, C조라는 명칭이 없어. 그래서 이 분할은 나누는 거고 다른 얘기로 조편성 문제야. 조편성 문제인데 조에 대한 명칭이 없는 조야. 기억해도 그냥 조만 편성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내. 6명을 세 조로 나누는 방법인데 첫 번째, 한 조는 1명, 두 번째 2조, 2명, 3명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로 있니? 1명, 1명, 4명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 얘네들은 어떤 조든 간에 같은 수로 조가 편성되어 있지 않지. 근데 얘는 같은 수로 조가 편성되어 있는 게 2가지 있지. 같은 수로 조가 편성 3개나 있지. 그럼 이거를 방법의 수를 계산하라 그럴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일단 6명 중에서 1명인 조 1명 선택하자 이거야.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지? 5명. 순서는 상관없어. 얘를 먼저 뽑아도 돼. 상관없어.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자. 이제 몇 명 남았지?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어. 3명 중에 3명 선택하자 이거지. 그래서 얘들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6C1 몇 명 남았죠? 5명. 5C1 몇 명 남았죠? 4명 남았어요. 됐죠? 자, 얘도 6C2 몇 명? 4명. 몇 명? 2명. 됐죠? 자, 그러면 계산 이렇게 하면 차이점이 없잖아. 자, 여기서
생기는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얘는 상관없어. 근데 얘는 같은 수, 여기서 같은 수를 선생님은 동수라고 할게. 동수라고 해도 되지? 동수인조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지.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2가지. 그래서 얘를 2팩으로 나눕니다. 자, 이번에 같은 수, 즉 동수인조가 몇 개 있어요? 3조가 있죠. 그 3조를 일렬로 배열하면 몇 개인가요? 3팩. 이걸로 나눕니다. 자, 이걸로 나눌 때를 기억하라 이거야. 이거 하는 건 똑같잖아. 그럼 이걸로 나눠야 돼. 자, 여기에서 2와 3의 의미, 팩터리지만 2와 3의 의미는 같은 동수인조가 2개, 동수인조가 3개 있다라는 의미에서 나누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직접 느껴야 되겠지. 볼래? A, B, C, D 4사람이 있어. 4사람인데 2조로 편성할게. 2조로. 근데 2조로 편성하는데 한 조는 1명, 또 한 조는 3명, 또는 2명, 2명으로 한번 편성을 해볼게. 자, 이거 한번 너희들이 직접 나열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나열을 하면 여기 한 조에 들어간 한 명이 A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럼 나머지는 B, C, D지. 여기가 B면은 여기가 C면, D면 됐지? 여기 나머지 그냥 다 들어가면 되잖아. 몇 가지 경우 나와? 몇 가지 경우 나와? 서로 다른 경우가 4가지 맞아? 4가지 맞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하자.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3명. 그러면 4C1은 4고 3C3은 1이잖아. 맞아?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2명 나눌 때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 봐봐. 얘는 원래대로 하자면은 4명 중에 2명. 얘도 2명 중에 2명. 맞지? 4C는 6이고 2C는 1이야. 그럼 얼마야? 6이지? 그럼 6가지 경우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나눌게. 한 조는 A, B야. 그러면 다른 한 조는 당연히 C, D야 되지? 또 하나 A, C야. 그러면 다른 한 조는 무조건 뭐야? B, D. 그 다음에 한 조가 A, D야. 그럼 다른 한 조는 무조건 뭐야? 뭐야? B, C지. 그 다음에 한 조가 B, C야. 그럼 다른 한 조는 A, D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또 B, D면 다른 한 조는 뭐야? A, C지. 맞아? 그 다음에 C, D면은 다른 한 조는 A, B 맞아? 이렇게 해서 6가지잖아. 6가지 나왔지? 근데 문제는 조에 대한 명칭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1조, 2조면은 얘네들은 6가지인 건 맞는데 조에 대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봐. A, B, C, D. 여기 A, B, C, D 어때? 같잖아. 같으면 중복되니까 생략해야지. A, C, B, D야. A, C, B, D. 똑같으니까 또 지워야 되지. 지워야 되지. 그럼 결국 몇 가지 경우야? 3가지 경우밖에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계산하면 몇 가지예요? 그래서 나누기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동수인조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그래서 얘는 2팩으로 나눠줘야 돼. 이 안에는 조에 대한 명칭을 뒀다라고 했을 때 순서를 고려한 행위까지 다 포함된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시키기 위해선 조의 개수만큼, 무슨 조의 개수만큼? 동수인 조의 개수만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니? 진짜 알아듣겠어? 이게 분할이야. 조에 대한 명칭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면 이어서 분배라고 하게 되면 어떤 얘기냐? 분배는 조에 대한 명칭을 두는 거야. 뭘 둬? 조에 대한 명칭을 둔다고. 세조가 아니라 이 세조라는 표현을 A, B, C 세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걸로 얘기했을 때 여기가 뭐 1조, 여기가 2조예요. 그러면 아까 이거 지운 이유는 알잖아. 그러면 이번에 A, B가 1조, C, D가 1조야. 그런데 얘하고 어디? 얘하고 같은 조라고 그랬지? 같은 경우라고 그랬지? 근데 이번엔 이게 1조, 이게 2조니까 아까 이 경우하고는 다른 경우잖아. 다른 경우지? 이번에 순서까지 고려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3개의 조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순서를 생각한 거니까 3팩이지? 그래서 세조로 구별해라. 세조로 해라. 그럼 여기다 다 3팩을 곱해줘야 돼.
여기다 다 3팩을 곱해줘야 돼. 다시. 이게 분배야. 구별할 수 있어? 그러면 다음 이거 풀이에서 야 3팩분의 1 3팩하면 이거 약분돼서 나오지 않아? 그럼 풀이는 아마 이거를 A, B 세제로 나눈 경우의 수는 이걸로 그냥 풀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요걸 생략해도 되니까.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풀이에 의존하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린다고. 정확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왜 이게 없어졌는지. 여기까지 동수인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배에 대한 경우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약분 처리되는 연산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것만 기억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분할과 분배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하나 더 살을 덧붙일게요. 8명이 있습니다. 8명을 2명씩 4조로 나눕니다. 그러면 8명을 2명씩 4조로 나누면 다 동수죠. 그럼 8명 중에 2명 뽑고 6명 중에 2명 뽑고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중에 2명 뽑죠. 그럼 동수인조잖아요. 동수인조가 4조가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야. 술을 먹고 미안하다. 학생이지. 8명에서 2명씩 4조로 나눈 다음에 4대의 택시에 태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래. 분명히 8명을 2명으로 4조로 나눈다 그랬지. 조에 대한 명칭 뒀어 안 뒀어? 안 뒀어. 거기까지 분할이야. 그런데 4대의 택시에 태우는 방법이야. 그러면 4대의 택시는 서로 다른 택시지. 그러면 분배잖아. 분배니까 어떻게? 4팩이 추가적으로 곱해져야 된다 이 말이지. 됐어? 분할과 분배의 차이점 알겠니? 이건 조편성 내용이야. 조편성. 동수인조만 주의하면 돼. 무슨 조? 동수인조가 몇 개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조에 대한 명칭이 표현되어 있는지를 기억하고 오케이? 1097번. 서로 다른 종류의 음료수 5개를 똑같은 봉지 3장에 나누어 담는 법. 똑같은 봉지잖아요. 똑같은 봉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없죠? 그럼 이 얘기는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르니까요. 5명을 그냥 3조로 어떻게 하는 거? 3조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거지. 맞지? 조에 대한 명칭이 없이. 근데 서로 다른 봉지라고 하면 달라지지. 나중에 3팩을 곱하기 처리해줘야 돼. 그런데 5명을 나누어 담는 방법이라고 그랬지? 각 봉지에 몇 개씩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잖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 5개 있잖아, 5개. 5개를 3개의 봉지에 담아야 되잖아. 근데 빈 봉지는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적어도 한 봉지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지. 그럼 얘를 하나, 2개, 2개 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나, 3개 하거나 이렇게 케이스 나눌 수 있지. 그러면 얘는 5C1 곱하기 몇 개 남았어? 4개. 몇 개 남았어? 그런데 동수인조 있어. 어떻게 하라고? 2팩분의 1 하고 얘는 또 5C1 4C1 3C3 얘들아 이게 5C3부터 해도 관계없어. 똑같아. 자 근데 또 곱하기 뭐해? 2팩분의 1 해서 이 2개를 어떻게 한다? 이 나온 가지수 2개를 어떻게 한다? 더하는 거예요. 됐니? 봉지에 대한 명칭도 없어. 똑같은 주머니라고 했기 때문에. 됐지? 됐어? 끝나는 거야? 네. 대진표 작성하기. 야, 이해 못하는 거 있냐? 없습니다. 다 아는 거야? 네. 잘 설명하고 있는 건가? 영광입니다. 엄청납니다. 태권이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태권이 알아들었니?
자, 대진표 작성이에요. 자, 대진표 작성인데 지금 그림과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토너먼트라고 얘기하죠? 토너먼트. 자, 이거 두 가지 방법 알려줄게. 어렵지 않아. 잘 들어.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복습해야 돼. 자, 이렇게 팀이 있다. 팀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6사람이 있다. 아니 8사람이 있다. 이 8사람의 대진표를 작성해라. 물론 토너먼트 방식이야. 토너먼트 방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팀씩 만나가지고 경기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런 거잖아. 그치? 이거 8강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돼. 그럼 여기가 결승, 준결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거지. 팀이 8개니까. 어느 팀이 어디 들어가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조편성 얘기했죠. 분할 분배 얘기하면서. 이 대진표 작성을 첫 번째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조편성 문제야. 분할 문제야. 분배가 아니라 뭐야? 분할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가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형 구조로 되어 있지. 그러면 이쪽에 몇 개 팀이 있고 이쪽에 몇 개 팀이 있어? 4개 팀. 그래서 8명을 4명, 4명씩 두 조로 나눠. 그러면 8명, 8명 두 조로 나누면 8C4, 4C4. 맞아? 맞아? 근데 동수인조잖아. 동수인조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2팩분의 1을 해줘. 됐지?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에서 쪼갠 거야. 그런데 또 여기에서 4팀인데 4팀을 또 2팀으로 또 나눠야 되잖아. 각각 또 2팀씩 또 나눠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에 4명이 있어. 그러면 4개 중에 2개, 또 2개 중에 2개. 오케이? 자, 그런데 또 여기도 동수지. 여기도 동수니까 곱하기 2팩분의 1. 근데 이쪽도 있잖아. 이쪽도 또 해줘야 되지. 4C 곱하기 2C 곱하기 또 2팩분의 1. 얘네들을 싸그리 다 곱해야 돼. 그러면 이게 대진표 작성이 끝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그런데 문제는 대진표를 하는데 얘가 이런 케이스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지 않아? 얘는 무슨 경우야? 부전승이라고 하죠. 부전승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부전승이 포함될 때 자, 여기 결승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딱 잘라요. 딱 자르면 두 조로 나눕니다. 근데 한 조는 몇 명이고? 4명이에요. 그러면 7C4. 그 다음에 몇 명 남았어? 근데 이거 나누기 2팩 해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동수인조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나눠야 되지. 또 두 번째. 그러면 4C. 그 다음에 2C. 맞아? 근데 동수지. 그래서 2팩분의 1을 하고. 이해돼? 끝난 게 아니지. 아직 여기 남았지. 자, 여기는 어떻게? 3C1, 3C2. 동수가 아니지. 나누기 할 필요 없지. 그래서 곱하면 돼. 이해되니? 진짜 이해돼?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더 간단한 방법. 더 간단한 방법은 뭐냐? 직접 결과를 통해서 말해줄게. 1102번 봐봐. 몇 명 있어? 5명 있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아니네? 뭐야 이거? 얘는 그냥 부전승이 그냥 결승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돼 있지? 참고로 말할게. 이게 총 경기수는 몇 개일까? 총 경기수. 총 경기 이거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네 경기지. 알았지? 토너먼트로 할 때 토너먼트로 얘기할 때 NK 팀이 치르는 토너먼트 총 경기수 뭔지 알아? N-1가지야. 경기팀에서 하나 빼면 돼. 5팀 있지? 경기수 4번에 4번.
이건 팁으로 알아둬라. 딴짓 하지 말고. 태시기 때문에 인성이가 가려지네. 자, 그럼 이 문제 풀어볼게. 일단 여기서 자르라고 그랬지. 자, 자르게 되면 5C3 곱하기 2C2예요. 동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끝나면 되죠. 끝나면 되죠. 그 다음 여기 세 팀에서 또 두 조로 또 나눠야 되잖아. 그럼 또 두 조로 나누니까 3C1 곱하기 2C 하면 되는데 나누기 2팩 할 필요? 없지. 이거는 됐고. 그럼 이거 곱하면 돼. 자, 이거 얼마야? 이거 10이지. 1이니까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이거 3. 그래서 얼마? 30까지의 대진표를 만들 수가 있어. 알았어? 자, 그런데 쉬운 방법 알려줄게. 쉬운 방법. 쉬운 방법은 뭐냐면 자, 이게 모빌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모빌 알지? 모빌 들어봤어? 어렸을 때 애기들 사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다 인형 매달아 놓고 돌아가면서 보는 거 있잖아. 바로 모빌 방법이야. 모빌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양쪽이 대칭일 때만 생각해 줘. 이거 몇 팀 있어? 5팀이. 그럼 5팀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2팩이지. 5팩이지. 나누게 해줘. 오케이? 나누게 해줘. 어떻게 나누기를 해주냐면 대칭이 되는 데를 나누게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 대칭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그죠? 여기 대칭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대칭이 되는 데는 몇 종류 있어요? 2종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2가지.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 돌리면 똑같잖아. 그리고 여기서 돌리면 똑같잖아. 5팩이 얼마야? 120이지. 나누기 3은 얼마야? 30. 자, 그러면 봐봐. 어디 문제냐면 1104번에 자, 1104번에 이거 팀 몇 개야? 8개지 이거 8개. 이건 부전승이 없지? 부전승 없는 건 너무 더 간단하고. 그럼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조편성하는 방법대로 해도 돼? 그럼 보여줬잖아. 그런데 8팀을 일렬로 배열하면 8팩이지. 여기서 이제 나누기 처리 들어가. 첫 번째, 대칭이 되는 거 여기 있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뭐? 둘. 그 다음에 여기 뭐?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2의 7제곱으로 나누면 돼. 알겠어? 처리 가능해? 나머지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렵게 내냐면 어렵게 내는 거는 추가적인 조건을 더 추가해버리면 되죠. 여기에 8사람이 이제 대진표를 작성을 해요. 근데 문제가 A라는 놈이 있고 8명 안에는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을 거야. 하여튼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있어. 됐지? 근데 이 A하고 B는 말이야 결승에서 만나게 하래. 어떻게 만나도록 하라고? 결승에서 만나게 하래. 그럼 결승에서 만나려면 처음에 이게 처음에 자를 때 같은 쪽에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다른 쪽에 있어야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A 새끼든 B 새끼든 이쪽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또 이 새끼는 또 이쪽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이거는 8명이 아니라 각 6명을 3명으로 배정해 줘야 되잖아. 이 새끼는 이쪽에, 이 새끼는 이쪽에 있다고 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6C3, 그 다음에 3C3 해줘야 되지. 이해되니? 이것도 동수니까 2팩분의 1 해줘야 되고.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로 또 나눠야 되잖아. 그럼 A 새끼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나 똑같은 거야 어차피.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잖아. 그러면 여기 따라올 때 여기에 나머지 2명을 배정해 줘야 되지. 그럼 몇 명? 3명 있지. 3명. 얘는 배정됐으니까.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A랑 붙고
나머지 2명 안 붙지. 이거는 옆에서 똑같지 않아? B? 그러니까 얘도 또 3C1 곱하기 2C 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돼? 자, 이 문제가 아마 있을 거야. 어디 있나? 1112번. 요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얘들아. 요 문제 하면서 한번 적용해 봐. 자, 안 한 내용이 더 있구나. 직사각형 개수 구하는 거, 정사각형 개수 구하는 거, 평행사변 개수.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 어딘지 알겠지? 야, 일요일 이거 가져와. 일요일날 이거 가져오면 돼.